네,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만큼 이슈가 많은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부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현대차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데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죠. 뭐 아주 단순하게 PER이나 뭐 PBR이 낮은 종목, 뭐 부동산이 많은 종목,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금이 많고 현금이 많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상당히 시가총액이 작고 소외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도 적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저평가 종목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차는 굉장한 대형주고 낮은 PER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 시장에서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적은 그런 종목. 그냥 자동차는 잘 파는 그런 종목. 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UAM 사업 그리고 미국 관련된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불어닥치니까 호황제가 반복되면서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도 좀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대차의 이제 견고한 펀더멘털이라든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도 사실상 종합해보면 긍정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있더라도 궁극적인 방향성은 상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부터 현재 이슈까지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요 부분이죠.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4년간 집행할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동차 생산 86억 달러, 부품 분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산업 에너지 63억 달러 등등인데 궁극적으로는 뭐다? 네, 요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 참석해서 2028년까지 미국의 총액 210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뿌듯하게 정의성 회장을 좀 바라보는 네,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관세를 뭐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주력적으로 수출을 성장시켰던 국가가 어쨌든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주요 해외 거점으로 잡고 공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꼭 관세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합리적인 결정. 다만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관세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투자를 하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제 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세 부분에서의 면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간밤에 바로 이제 자동차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25% 일괄 관세를 때리면서 그 부분이 실망감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일괄 관세는 시행이 된다. 다만 그 결과는 부드러울 것이다. 굉장히 이제 애매한 말이지만 그 말은 결국 이제 국가별로 혹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기업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결국은 트럼프 협상의 기술인 것이기 무조건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관세에서 면제가 되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관세 부과가 일단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제 관세가 붙는 게 아니고요.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규모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인력을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건 맞고요. 트럼프 2기가 이제 막 출범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트럼프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맛을 맞추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죠. 네, 25% 관세는 이제
일괄적으로 매겨진다. 요 부분입니다. 25% 관세 영구적 부과. 영구적은 말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영구적이라고 하고 바로 다음날 말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연한 관세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에는 아마 해외에서 현대차로 들어오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을 수 있어요. 관세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도 관세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메타플랜트 준공에 현지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현지 100만 대 생산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의 그 활동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도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을 가장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의 그 로봇 관련된 사업들도 꾸준하게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그 로봇을 생산 공장에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가 현대차 그룹을 얘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기사가 많이 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뭐 10조다, 20조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 평가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현대차 그룹,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족 보행 로봇 스팟도 차체의 복잡한 사양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공정 책임지고 인간과 조화롭게 협업을 합니다. 또 향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가 시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 중에 로봇을 그 생산 공장에 투입하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테슬라, 그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죠? 이런 로봇들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옵티머스는 조금 이제 저렴하고 가성비를 높인 거고요. 휴머노이드의 아틀라스는 옵티머스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많은 것들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싸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부각될지는 나중에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가 주목받을수록 현대차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로봇 기술, 말씀드렸던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게 이제 현대차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이 코스피 200 기업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이 시작이 엄청 미약했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그 과감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의 최소 배당도 밝혔고요. 5월 달에 그 지배구조 개선 기업에 대한 또 시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혹은 이제 주주환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로봇 부분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뭐 하루 이틀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는 하죠.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슈가 많으면서 주가가 워낙 좀 급등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슈가 많은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슈가 많을수록 현대차의 견고한 펀더멘털은 부각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이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기 순위까지도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 상당히 안정적이죠. 유보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EPS만 봐도 4만원대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21만원을 따지면 PER 4배 5배 수준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PBR도 0.5배 수준, 주당 배당금 12,000원으로 친다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6%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안정적이고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꾸준하게 지급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돼서 뭐 급등하고 뭐 하락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조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 사서 위에 팔고 이것도 반복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상관없지 않나.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부터 개선됐어요? 이게 지금 3월부터 개선됐죠. 3월부터 개선돼서 쭉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현대차를 산다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시각 변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달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고점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아주 길게 보면 뭐 엄청 낮은 위치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엄청 낮은 위치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면 상당히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조정을 받든 흔들리든 우상향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흔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영상도 계속 많이 올려드리면서 흔들릴 필요 없다, 가져갈 수 있다. 뭐 궁극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6만 원 이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등락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연연하실 필요 없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밑에 사고 위에 팔고 요거 가능하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